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주변에 갱년기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면서 찾아오는 폐경은 질병이 아니고 자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신체 증상은 꼭 질병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면 홍조나 상열감 등 신체 증상이 심하고 갱년기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함께 호소한다면 이는 단순히 여성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갱년기 장애를 겪는 분이 전체 여성의 대략 20% 정도라고 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여성 호르몬 결핍으로 보고 이를 보충하는 치료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문제까지 개입된 것이 바로 갱년기 장애입니다. 짜증이나 우울감, 무기력증이 동반된다면 정신심리적 요인은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폐경 혹은 갱년기 증상들과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여성들은 60에서 85% 정도가 폐경으로 인한 상열감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디언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호르몬은 똑같이 감소했는데도 갱년기 증상 차이는 이렇게 심하게 날까요? 학자들의 결론은 바로 심리적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즉 나이 든 여성이 평가절하되고 젊음만이 숭배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한 나라일수록 폐경 증상들도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이죠. 하지만 오히려 젊음보다는 연륜이 깊어지는 것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권에서는 폐경 증상 자체가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니 당연히 갱년기 증상은 나타나는 것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갱년기를 전혀 못 느끼는 여성들도 많고 또 반대로 너무 심하게 우울증, 불안장애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성 호르몬 감소 하나의 변수에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환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갱년기 장애와 불면증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A씨입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면서 빨개지는 안면 홍조증이 있고 야간에는 잠을 깊이 못 자면서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자주 깹니다.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느라 더 잠을 설치게 됩니다. 남편은 코까지 골면서 잠을 잘 자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A씨는 뭔가 설명하기 힘든 분노가 치민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갱년기 장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몸도 힘든데 혼자 잘 자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화가 난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엔 피곤함을 넘어 우울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이제는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별일 아닌 일에도 남편만 보면 쉽게 짜증이 나고 자녀들에게도 까칠해진다고 합니다. 병원 검사에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1년째 보충제를 먹고 있지만 별반 차도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신체적인 증상이 위주였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울과 불안, 무기력 등 정신적인 문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갱년기 장애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떠올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에서 우울, 불안이 누적된 상황이 존재하던 터에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신체적, 심리적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죠. 이렇게 되면 환자도 보호자도 심지어 치료자도 이 모든 게 그냥 갱년기,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는 착시 현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 호르몬이 준다고 모든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A씨 예를 보겠습니다. A씨는 시댁과 남편에게 반평생을 눌려서 지내왔습니다.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남편만 보고 결혼해 시댁에 오니 시부모님의 완고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인 A씨는 군대 상관을 모시는 말단 부하이자 일꾼처럼 살아왔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힘들다 소리조차 감히 할 수 없었던 분위기였답니다. 원래 결혼 생활이 이런 건가 싶어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여기에 시누이 등살에 늦둥이인 남편의 동생까지 키워내야 했답니다. 게다가 남편이 성격이 급해서 무슨 말을 한번 제대로 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편 말에 A씨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려 치면 버럭 소리부터 지르고 화를 내는 통에 답답한 상황이 있어도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참으며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며 힘든 결혼 생활을 견뎌온 겁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도 다 컸습니다. 이쯤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과 지금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삶이 어떠할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힘들고 무례한 대우를 참기만 해야 했던 결혼 생활을 유지할 명분과 힘이 확 약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갱년기 즈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여성 호르몬 탓만 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피하고 싶었던 정서를 더 이상 감추고 억압할 힘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도 자기 앞가림 할 정도로 다 키웠는데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하고 살아가야 해? 이런 자기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A씨가 남편의 코 고는 소리에 유난히 더 짜증이 나는 것도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중년 여성 B씨는 갱년기 장애와 기억력 장애가 심해서 내원한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실을 깜빡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그 대상과 발생 빈도가 심해집니다. 휴대폰 등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라면 놓치지 않았을 집안의 대소사나 중요 일정도 계속 깜빡한다고 합니다. 치매 검사까지 받았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과거 오랜 기간 화나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조차 못하고 억압해온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또 그런 화나는 삶을 마주하고 있기가 싫다라는 무의식에 의해서 자꾸 현실 인식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기억력 장애도 심해지는 겁니다. 엄마 자신의 희생이나 인내 없이도 자녀들은 스스로 커갈 수 있다는 환경 변화가 여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시댁이나 혹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억압해 두었던 섭섭했던 감정들이 막 솟구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 감소 때문이 아니라 억압된 삶을 살아왔기에 시간차를 두고 당연히 나타나는 걸로 봐야 합니다. 이런 참아왔던 섭섭함은 내가 노년기에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삶의 회한과 분노, 우울한 감정이 뒤섞이면서 갱년기 장애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 삶과 내 존재 가치에 대해 공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장애를 공소증후군 혹은 빈둥지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신이 참으며 지켜왔던 둥지 이것만 자녀들은 독립해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게다가 남편이 심적인 위로나 의지가 되지 못하면 그 공허함은 더욱 커지겠죠. 이러한 공허함이 때로는 수동 공격의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하고 싶어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에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의 이런 섭섭함을 말로 하기에도 참 거시기한 겁니다. 대신 엉뚱한 신체 증상으로 전환이 되어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를 통해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전하는 겁니다. 중년 여성 C씨는 갱년기 증상과 함께 벌써 1년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픕니다. 치료실에서 아픈 부위와 지금까지의 치료 과정을 말하는 데만도 한참의 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치료를 다 해봐도 잘 낫지 않는다는 상황 때문에 말투 하나하나에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C씨는 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이 병은 도저히 안 나을 것 같은데요 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유난히 자주 보입니다. 온몸이 다 아프다고 호소하지만 특별히 일을 많이 해서 관절 통증이 오거나 할 신체적인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통부터 전신 관절 통증은 물론이고 소화불량 등 신경성 질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의사로부터 이 병 안 낫는 병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C씨의 경우 겉으로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아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도 심하게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남편과 자식에 대한 분노를 말 대신 이렇게 온몸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왜 이제 당신들은 나를 위해선 헌신적으로 배려하지 않느냐 하며 화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주로 사상의학에서는 태음인의 교심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심하게 아파버려야 겨우 남편도 조금 신경을 써줄까 말까 한 겁니다. 근데 처음 조금 아프다 할 때는 관심을 가져주더니 남편은 예전처럼 금방 밖으로 돌면서 배려도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결국 잠도 못 자고 몸이 더 심하게 아파버리는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한 겁니다. 잠을 못 자고 몸이 아프면 당장 C씨 자신도 너무 괴롭겠죠. 하지만 밥을 안 하고 청소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괘씸한 남편에게 굳이 밥이며 빨래까지 해주고 싶지 않은 무의식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 빙빙 돌려서 심한 갱년기 장애의 형태로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적인 저항이자 엄밀한 형태로 분노와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C씨가 이렇게 된 데는 까닭이 있겠죠. 지금까지 자기 의사를 말할 때마다 남편이 다 무시하고 귀담아 들어주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노인들도 점점 수동공격적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C씨의 갱년기 장애와 전신 통증에는 화병 치료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C씨는 한약이 양약보다 더 센 거냐라고 묻습니다. 약도 약이지만 마음속에 엉어리가 풀어지니 몸도 조금 빠르게 좋아진 거죠.
이처럼 갱년기 장애라고 해서 단순히 여성 호르몬 감소라는 인과관계만 봐서는 실마리가 잘 안 풀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분노와 불안 요소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때로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감각이나 통증에 더욱 집착적으로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갈등은 그냥 감춰져 버리고 신체 증상과 호르몬 부족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런 부정적인 정서나 갈등을 그대로 표현하거나 드러내면 오히려 그 후폭풍으로 더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 오직 몸이 아픈 것에만 더 집착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하게 점검할 부분은 호르몬 지수가 아니라 바로 가족 간 갈등 관계나 의사소통 구조입니다. 보충해야 할 건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여성 자신의 삶의 전환기적 메시지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앞으로도 이대로 살아도 좋겠는가라는 자신의 무의식이 던진 질문에 계속 피하지만 말고 답해야 할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